님 관련된 것을 다 언급을 했고 또 이제 많은 작가님들이 이제 책 쓰기 지도를 하고 계세요. 책 쓰기 지도를 하고 계신데 정강미 작가님과의 저희 인연은 제가 살린 남자 책을 쓴 거 다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살인 남자 책을 썼는데 이제 정강미 작가님과 함께 한 책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만큼 또 애정이 가는 책이고 또 책 쓰기 멘토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정강민 작가 스스로도 책 쓰기 멘토시고 그래서 오늘 저 우리 한국자살예방센터 저와 인연을 맺은 분들 최민정 강사님들이고 대부분 강사님들이고 또 다 지식인들이시고 다 그래서 또 책은 강사님들에게 책은 분명히 날개를 달아주는 거기 때문에 책은 강력한 무기예요. 제가 분명히 해서 강력한 무기라 또 공저도 있고 전자책도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내가 내 하나도 안 이름 돼. 내 이름 이거 하나로 어떻게 만들지? 단독 져서 내가 단독으로 쓴 책이 진짜 책이잖아요. 내가 단독으로 쓴 책을 이번에 이제 보통 강사님들이 지금 이제 강의가 별로 없는 시기예요. 이제 12월, 1월 이렇게 지금 어쩌면 좀 쉬는 시간이거든요. 쉬는 시간에 12월, 1월, 2월 뭐 이렇게 3월 달 개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3달 정도 아주 지금 공안기에 집중적으로 책을 쓰면 책 한 권을 나올 수 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정강민 작가님과 함께하면 못할 게 없다 이 생각이 들어서 누구나 책을 쓸 수 있지만 아무나 쓰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딱 제가 어,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함께 해야 돼요. 코치와 또 혹은 멘토와 또 나와 또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면 삼박자가 맞다면 책은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꼭 옆에서 파트너십을 해주려고 그래요. 파트너십. 그래서 오늘 정강미 작가님 일단 모dom속을 해주세요. 모dom속어. 네. 모dom속 한번 해주세요. 모dom속어 지금 막 시끄러우니까 네. 모dom속 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진정성 있는 강의. 교수님은 다시 푸세요. 모두 음소거 하니까 교수님이 예. 음소거까지 돼버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메모도 잘 하시면서 진정성 있는 제가 진정이라는 말 좋아해요. 진정성 있는 작가님 모셨고 또 진정성 있는 강의가 될 거고 아마 금방 한 시간이 언제 지나간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 쓰는 거를 분명히 오늘 아마 깨달을 거예요. 아마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잘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우리 정강민 작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큰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저한테도 영원한 멘토 정택수 교수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어, 정택수 교수님과의 인연은 한 2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때 교수님이 수업을 하고, 바로 계약하고, 또 바로 출간하고 해서 저한테도 엄청난 보람이었습니다. 이게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바로 결과를 내시다 보니까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교수님께 좀 많은 의지도 하고 있고 여하튼 많은 도움도 주셔서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책 쓰기에 진심인 분들만을 위한 특강 이렇게 제목을 좀 지었고요. 책 쓰기 핵심 3가지, 글을 쉽게 쓰는 법, 쓰기의 위대함, 책 주제 소재를 찾는 법 이런 내용들도 강의에 다 녹아져 있을 거고요. 근데 오늘 좀 수많은 아픔을 몸으로 겪어내신 분들을 위한 강의, 그리고 현재 좀 큰 고통의 한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한 강의, 파란만장한 다양한 경험을 지니신 분들을 위한 강의, 이런 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대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아픔들을 우리는 반드시 글로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쓴 책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위로와 공감이 되기 때문이에요. 꼭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겪은 아픔을 그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람들한테 위안과 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고요. 자, 저는 미세영역 연구소 대표로 있고요. 이번 연도는 중앙대, 외대, 접경 인문학 강의 7주 오프라인,
외국어 대해서도 7주 오프라인 책 쓰기 독서법 강의를 했었고요. 온라인 강의는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지금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책 쓰기 유튜브 채널 쓱쓱 쓰면 깊어지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책독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업책을 몇 권 썼기 때문에 창업 멘토로 역임하고 있었고요. 청강대 인천 재능대학교 창업심사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은 위대한 기업은 한 문장을 실천했다라는 게 이게 가장 최근에 썼던 책이고요. 그리고 혼란스러움을 간직하는 방법, 스타트업에 미쳐라, 탁 대표는 어떻게 승승장구했나 이렇게 네 권의 책을 썼고요. 실질적으로 출간된 건 네 권이지만 제가 아마 전자책으로 책을 출간하기 시작하면 한 2, 30권은 더 될 거예요. 그만큼 글을 계속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칼럼은 요즘에 주로 쓰고 있는 매체는 사례뉴스라는 곳에서 칼럼을 쓰고 있고 쓰면 항상 많이 본 칼럼 1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네, 책을 출간하면 요즘에는 뭐 공중파, 지상파도 부르지만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또 많이 섭외를 해주세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 좀 많이 좀 찍었고요. 뭐 23만 하는 구독자 하는 데서도 좀 찍었고, 뭐 여러 좀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책을 출간하는 기쁨 중에 또 하나일 겁니다. 네, 쓱쓱 쓰면 깊어지기 제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 강의부터 살짝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을 쓰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8주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을 많이 쓰셔야 된다. 사실을 많이 쓰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을 쓰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감정은 그런 거죠. 아, 나 힘들어. 기분 좋아. 화이팅! 난 너무 좋아! 이런 게 감정들이죠. 슬퍼! 이런 것들. 예, 그런 거는 쓰기가 좀 편한데 사실은 있는 거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위주로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진심인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수종과 나비라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음소거를 조금 할게요. 네. 네. 이 잠수종과 나비는 책도 나왔지만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진심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에요. 여기 영화의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네, 잘 나가는 패션 잡지 엘르 편집장이셨어요. 엘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프랑스에서 가장 잘 나가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여성지 원탑 잡지죠. 여기 편집장을 하고 계신 분이 이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분입니다. 엘르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엘르가 추구하는 여성은 누구인가 막 이런 걸 고민했던 이런 편집장이셨죠. 아주 쾌활하고 활동적인 사람이셨어요. 이분은 이 장면은 영화의 장면인데 어떤 장면이냐면 이분이 그냥 그 LG 직장인이잖아요. 근데 직장인이 벤츠를 뽑은 거예요. 직장인이 벤츠 뽑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업을 하시면 돈을 잘 버니까 뽑기가 좀 쉽겠지만 뽑아서 너무 기뻐서 자기가 드라이빙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난 성공했어 하면서 막 드라이빙 하는 장면. 정말 쾌활하고 활동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뇌졸중에 걸립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정말 20일 만에 깨어나요. 엄청나죠. 근데 깨어나다 보니 몸은 잠수정에 갇힌 것처럼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나이가 43입니다. 한참 일해야 할 나이였겠죠. 잠수종 아시죠? 물에 들어갈 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쭉 들어갔다가 올라갔다가 할 수 있는 거. 네.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왼쪽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 못하게 됐어요. 깨어났는데. 엄청난 시련이 닥친 거죠. 엄청나게 잘 나가고 쾌활했던 사람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목욕도 내게 절망과 한의를 동시에 안겨준다. 몸이 욕조 속에 잠기는 감미로운 순간이 지나면 순식간에 물장구를 칠 수 있었던 지난날에 대한 향수가 엄습한다. 따뜻한 차나 한 잔의 위스키 혹은 감칠맛 나는 책이나 수북한 신문 더미를 벗삼아
발가락으로 수도꼭지를 조절해가며 욕조에 오랫동안 몸을 담그곤 했었다. 목욕의 즐거움을 상기할 때만큼 현재 내 상태가 비참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많지 않다. 10살, 8살 테오필과 셀레스트가 눈앞에서 사랑스럽게 제잘 그리고 노는데 안아보지 못하는 삶.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한번 쓰다듬지도 못한다는 거죠. 왼쪽 눈만 깜빡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누워 있다 보니까 입이 계속 한쪽으로만 흘렀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삼키기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과 20일 전에는 엄청나게 잘 나가셨던 분이. 아들 테오필 녀석은 50m밖에 안 되는 거리를 두고 얌전히 앉아 있는데 나는 아빠이면서도 손으로 녀석의 수많은 머리털을 한번 쓸어줄 수도 없다. 이런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극악무도한, 불공평한, 더러운, 끔찍한. 순간적으로 나는 그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목에서는 그렁 하는 경련이 터져나와 테오필을 놀라게 한다. 여성 걱정 마, 이 녀석아, 너를 사랑한다. 이분이 실질적으로 적어낸 책입니다. 아까 도미니크 보비가.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엄청나게 잘 나가셨던 사람이 이런 상황을 겪으시니. 그런데 희망을 봅니다. 이분이. 아무것도 왼쪽 눈밖에 깜빡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책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프랑스에는 이렇게 가장 많이 쓰이는 차트를 이렇게 그려놨대요. ESAR. E가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철자랍니다. 이 철자를 보고 장 도미니크 보비가 언어 치료사에게 한 번 깜빡이면 네, 두 번 깜빡이면 아니요, 계속 깜빡이면 틀렸다, 이런 신호를 보내주면서 글을 한자 썼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었겠죠.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이 장 도미니크 보비는 20만 번 이상을 깜빡여서 130쪽에 달하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게 잠수종과 나비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십수년 전에 출간이 됐었고요. 영화로도 나왔다고 합니다. 영화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이분이 정말 왼쪽 눈만 깜빡이는데 하루 한 6시간 정도만이 자기가 조금 움직일 수 있었대요. 6시간 동안 아무리 깜빡여도 3, 4줄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우린 반성해야 되죠? 우리는 하루에 3, 4줄은 정말 5분이면 쓸 수도 있는데 네, 우리하고 다릅니다. 진심인 거죠, 이분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왼쪽 눈 말고 정말 멀쩡한 게 나한테 2개가 있다. 상상력과 내 기억력들이다. 기억이다라고. 내가 잠수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상상력이다. 뭐든 누구든 어디든 다 나는 상상할 수 있다. 해변에서 바닷바람에 나를 맡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껏 안을 수 있다. 다 상상할 수 있던 거고 기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마지막, 이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글쓰기도 한번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클로드가 아까 말했던 이런 언어 치료사예요. 클로드가 인쇄체의 확실한 필체로 우리 이야기를 써내려간 청색 겉장의 큼지막한 공책, 여분의 볼펜으로 가득 찬 학생용 필통, 가래를 뱉어야 할 경우에 대비해서 쌓아놓은 휴지 뭉치, 커피를 마시러 가기 위해 클로드가 가끔씩 동전을 꺼내는 빨간 지갑 가운데 지퍼가 열린 틈새로 호텔방 열쇠, 지하철표 한 장, 4등분으로 접힌 100프랑의 지폐 한 장이 보인다. 낯익은 풍경을 대하며 나는 막막한 심정이 되어 생각에 잠긴다. 열쇠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내 잠수종을 열어줄 열쇠는 없는 것일까? 다른 곳에서 구해보아야겠다. 나는 그곳으로 간다. 이게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고요. 제가 이 마지막 문장을 왜 끌고 왔냐면 우리가 글을 쓸 때 제가 사실을 쓰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 장 도미니크 보비는 눈을 깜빡이면서 이런 문장을 썼는데 다 사실이죠. 확실한 필체로 써내려간 공책,
학생용 필통, 휴지 뭉치, 빨간 지갑. 여기에 감정이 없어요. 다 사실이에요. 지갑 가운데 열려있는 호텔방 열쇠, 지하철표 한 장, 100프랑에 접혀 있는 것, 열쇠. 의견은 여기서, 감정은 여기 정도 있어요. 낯익은 풍경을 대하면 나는 막막한 심정이 되어 생각에 잠긴다. 어느 정도 생각, 감정이죠. 열쇠로 가득 찬 이 세상, 내 잠수정을 열어줄 열쇠는 없는 것일까? 이것도 약간 감정이죠. 다른 곳에서 구해보아야겠다. 나는 그곳으로 간다. 이것도 감정의 의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쭉 많은 것들은 다 사실이고 밑에 두세 줄이 의견인 거예요. 감정인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이렇게 써내는 것만으로도 이 꼭지가 완성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자, 다시 돌아오면 보비가 정말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글을 쓰겠다고 유인한 건 무엇일까요? 정말 왼쪽 눈밖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싶었고, 진짜 갈망했었던 것을 상상하며 본래의 모습을 찾고 싶었던 욕망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재 내 정말 처참한 상황을 세상에 한번 외치고 싶었던 본능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극단적으로 처참해지면 또 보여주고 싶은 것도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조금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한번 외치고 싶었다. 세상에 한번. 정말 진심이죠. 이분이 글을 쓴 의도 자체가. 뭐 여기서 이분이 나는 명예를 얻겠어. 나는 부를 얻겠어. 내 브랜딩을 얻겠어 하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장 도미니크 보비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보지 못했어요. 그게 가장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돌아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여하튼 그렇게 이분은 삶을 마감이 됐습니다. 정말 진심이죠. 우리는 왜 책을 읽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강의를 듣고 고민할까요? 아마 많은 답이 나오시겠지만 대부분은 이 질문에 귀결될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가? 대부분은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게 추구하는 거 맞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마 그걸 추구하시는 이유도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잘 사는 길이라고 나름대로 개념 정의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사는 건가에 대한 다시 한번 동치되는 질문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사는가 하면 이런 얘기 하죠, 친구들. 야,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야,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친구들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몰라, 그런 거 묻지 마. 야, 그냥 애들 먹여 살리려고 사는 거지. 뭘 그런 걸 진지하게 묻냐, 강민아라고 하시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근데 저는 지금 몇 년 동안 읽고 깨달으면서 답을 하나 찾았어요, 저는. 이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나를 성장시키려고. 많은 현자들 철학책 보면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너 성장시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 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뭘 고단하게 성장시켜. 강민이 너 너무 진지하다. 너 한 몇 년 만에 진지해졌어. 그러지 마. 인생 이렇게 가볍게 살아. 막 그러더라고요. 예. 누구나 대충 살고 싶어 하죠. 그 대충 살고 싶은 핵심이 건물주잖아요.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살고 싶은. 네. 이게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이 건물주들도 항상 공허해집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내 가족을 위한 노력은 항상 공허해요. 그런데 또 타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한 노력은 자존감이 높아져요. 공허함이 확실히 덜해져요. 그래서 나 잘났어 아무리 외쳐도 자존감은 올라가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이 아닌 또 다른 타인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우리 삶이 조금 그레이드 업 되더라는 거예요. 공허함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이탈하는 얘기가 있죠. 자신을 이롭게 해서 주변을 이롭게 한다라는. 네. 자신을 이롭게 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성장해야 돼요. 내가 성장해야만 우리 주변을 이롭게 할 수 있어요. 결국 그래야 내 삶이 공허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결국 내가 성장해야 모든 게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공허함도 없어지고.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교세라 창업주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창업주인데요. 이분은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도 불립니다. 교세라하고
교세라는 그냥 공산품인데 자알항공에 이분이 그 대표로 가셔서 2년 만에 파산된 자알항공을 흑자 전환시키고 2년 만에 재상장을 시킬 정도예요. 전혀 다른 분야인데. 예, 그래서 경영의 신으로 떠받치는데요. 이런 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영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라고 이분의 책에서 봤을 때 이런 답변을 해주세요. 죽음을 맞이할 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영혼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혼이 되어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야. 내가 죽을 때 내가 처음에 갖고 났던 것보다 조금 더 나를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만들고 내 영혼을 좀 더 좋게 만들어서 나는 가는 게 내 임무야라고. 예, 현자들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철학자들의 이야기랑. 이분이 그래서 저는 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테드라는 거 아시죠? 18분 동안 강의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연 플랫폼일 거예요. 이분의 그 CEO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삶이란 자신보다 중요하고 거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할 때 가치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는 우리 인생에 가치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세상을 휘어잡는 현자들이나 경영자들이. 나 아닌 거대한 아이디어 고민할 때, 거대한 게 뭔가 엄청난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괜찮아지지? 이걸 고민할 때 가치가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공허함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 책 쓰기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써놓은 걸로 주변 사람들이 이 책으로 위안받거나 해결책을 찾는 거 이게 가치가 생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독서예요. 독서는 정말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 모든 게 책 쓰기든 뭐든 다 시작되지 않죠. 그런데 읽기만 했을 때는 상당히 휘발성이 강해요. 읽기는. 책을 두세 번 읽어도 바로바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적이라는 게 성장하자는 얘기잖아요. 성장의 차원에서도 읽기보다 쓰기가 훨씬 더 강력해요. 저는 10배라고 썼지만 50배, 100배가 더 강력하다라고 말하는 저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쓰기 위해서 읽거나 읽었으면 반드시 한 줄, 두 줄이라도 쓰셔야 돼요. 신문에 칼럼 한 장 읽어도 한두 줄 쓰셔야 되고, 그냥 짧은 문장을 읽어서도 본인의 느낌을 한 줄 써보셔야 돼.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기준이에요. 시초라는 거예요. 제 삶을 다 오늘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정말 성공 경험이 없던 사람이에요. 직장 생활에서.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은 제가 화분도 맡고 했어요. 조직 생활하는 과정에. 직장도 되게 많이 옮겼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화분을 한번 맞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좀 약간 각성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한번 책이라도 써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조금 오늘의 자리까지 왔거든요. 정말 성공 경험이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한번 제가 그 강의를 들려드릴 텐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책을 쓰고 칼럼을 쓰고 좀 깊어졌고 삶이 좀 두터워졌어요. 삶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의견이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7년 전에 제 아는 직장 동료를 만나면 제가 강의하고 있다면 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래요, 정말. 왜냐하면 제가 그냥 회계학 전공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뭐 특이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책 쓰기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원인이 없었어요. 뭔가 산속에 올라가서 돌을 닦은 것도 아니고요. 책을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처음에 책을 쓰고 나니까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니까 막 이런 게 뜨더라고요. 너무 우리 가족들이 기뻐했죠. 종강민 띨띨했던 애가 종강민 이름 치니까 뭐가 뜨네? 야 가문의 영광이다. 그 얘기도 들어봤어요. 제 가족들한테. 네, 책의 위력이죠, 이런 게. 순간 자존감이 확 올라가죠. 네. 하여튼 뭐 이 마지막 위대한 기업을 한 문장을 실천했다는 그래도 지금 꾸준히 팔리고 있고 대학교 교재로도 지금 사용된다는 제 이메일도 받고 해서 상당히 지금 뭐 되게 좋고요. 그리고 책을 쓰고 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뉴스 매체에서 저를 인터뷰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급은 아니다. 제가 왜 궁금하냐 막 이렇게 전화로 그 편집자랑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책을 쓰고 나면 이렇게 우리를 인터뷰하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유튜브에서 섭외도 하고 이럽니다. 네. 자, 뭐 첫 책에서 또 이런 얘기 좀 잘 팔려서 이런 일도 있었고요. 예, 저는 난독증이에요. 좀 웃기죠? 난독증이 글을 썼다는 게. 난독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예 문장을 이해 못하는 난독증, 책으로 힘든 난독증이 있고요.
좀 느리게 읽는 사람도 난독증이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보통 책을 하루에 한 권 읽는 분들도 계셨고요.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떤 분들은 한 시간에 책을 한 권 읽는데요. 아, 놀랍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아, 나도 하루에 한 시간 읽으면 하루에 10권도 읽을 수 있네, 10시간이면?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책 한 권을 3주 정도 걸려요. 아무리 얇은 책이고, 아무리 낭창한 책이라도. 그래서 저는 이 난독증을 그냥 활용했어요. 필사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책을 빨리 읽었으면 아마 저는 책을 한 권도 못 썼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느린 거, 그래, 쓰면서 읽자라고 생각을 좀 바꿔먹는 순간에 제가 확실히 깊어졌어요. 네. 제가 좀 어리버리했어요. 제가 이 얘기는 나중에도 한번 드리겠지만, 제가 좀 어리버리했는데 지금은 제가 좀 안목이 보여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결이 좀 보이기 시작했고요. 약간 깨우쳤어요. 그래서 제 독서 모임 제가 일요일마다 하는데 거기서 제가 그럽니다. 전 도인이 되고 싶은가 보다고. 그 도인이라니까 옆에 있는 분들, 아이, 참 작가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할 정도로 그냥 뭔가 제가 좀 깨닫고 세상의 결이 보이고 하다 보니 이 지적 유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제가 뭔가 사안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종류,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어떤 책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보다 저한테 더 큰 희열은 없죠. 좀 어리버리하고 정말 회사 많이 옮겨 다니고 좀 약간 좀 왜 이렇게 말귀 못 알아듣냐 하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인데 쓰면서 제 자신을 믿게 됐어요. 글을 쓰면서. 시간은 내 편이 되었어요. 이게 가장 좋았어요. 제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별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항상 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읽고 쓰다 보면 나는 절대 도태되지 않을 거야라는. 시간이 내 편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아직도. 직장 생활했던 시간이 내 편이 아니죠. 시간이 흘러가네? 나 불안해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좀 이상한 얘기인데 빨리 좀 시간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왜? 나는 계속 이렇게 노력할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예, 쓰기의 위대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쓰기는 위대합니다. 네. 정말 글쓰기를 잘한다는 건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지식과 컨텐츠가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면 사멸할 확률이 높아요. 요즘에는 유튜브로 말 또는 글인데요. 말 잘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글을 좀 많이 쓰신 분들이 말을 확실히 잘해요. 뭔가 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이 어떤지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가다라고 마케팅의 대가라는 필립 코틀러가 하셨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100인데 세상이 나를 50으로 봐주면 우리가 좀 기분 나쁘죠. 근데 내 능력이 100인데 세상이 나를 150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글을 쓰면. 그래서 엄청난 마케팅적인 효과가 있죠. 당연하죠. 책 한 권 내시면 아마 잘 되시는 분 확실히 잘 돼요. 기존 강의하셨다가 책 한 권 내셔서 확실히 잘 되는 분 많이 봤고요. 막 세바시에 나오는 제 동료들도 보고 했어요. 예. 글을 많이 쓸수록 인생은 위대함을 향해 진격한다고 합니다. 글쓰기 대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유가 재밌죠. 당신의 DNA가 존재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쓰기라는 이 자체가 되게 위대하기 때문에 많이 쓰면 쓸수록 당신은 똑똑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은 거의 단편적이에요. 연결성이 없어요. 하루에 7만 가지 생각한대잖아요. 아마 지금도 이 강의 듣고 있다가 머릿속에 둘한테 싹 흘러가면서 아마 다 없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블로그를 하거나 여기서 마음에 들었던 거를 좀 쓰기를 하면 그 순간에 연결되고 조직성을 갖춰요. 그래서 뭔가라도 계속 써내셨던 분들은 항상 타인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네. 쓰기를 하면 생각의 질과 격이 달라지죠. 생각의 수준이 달라져야 네, 인생이 좀 바뀌죠. 그럼 생각의 수준은 어떻게 바뀌냐? 결국 읽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너무 단순한데 실천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하튼 이게 정답이에요. 피터 드러커라고 경영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전성기는 60에서 90이다. 저하고 똑같은 게죠.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보통 60이면 은퇴를 고민할 건데 이렇게 글을 읽고 쓰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더 포텐이 폭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김영석 교수님도 비슷하죠. 뭐 103세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잘 나갈 때는 한 75세 될 때 내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리라 이렇게 책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하구나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읽고 쓰는 얘기예요, 결국은. 쓰기는 힐링인데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가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쓰면서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내가 쓰는데 뭔가 내 안에 빛을 내 바깥으로 비추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안으로 계속 비추고 있어요. 예전에 그랬지 하면서 스스로하고 대화를 하고 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힐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글을 쓰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이 이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상하고 황당한 경험을 고스란히 내 글의 소재로 가져올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은 엄청난 아픔이면 이걸 밀어내려고 하죠. 더 이상 나 생각하기 싫어. 그런데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고통을 그 순간에는 못 쓰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좀 쓰면서 글로 녹여내면서 마음적으로 싹 이렇게 녹여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네. 글을 쓴다는 건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한 3년 강의해봐도.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좀 쉬운 길을 포기하고요. 유혹, 게으름, 고달픔에 좀 저항을 하셔야 돼요. 선전포고를 하셔야 돼요.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하루에 1시간, 1년 하면 쓴다가 아니에요. 보통 하루에 1시간 쓰시더라도 주말이나 시간이 좀 남아있는 시간에는 좀 덩어리 시간도 확보하셔야 돼. 주말에 한 3-4시간 더 앉아서 한번 써봐. 이런 것도 있어야지. 그냥 하루에 1시간 낭창하게 그렇게 해갖고는 그냥 제가 볼 때 책 나오기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려요. 책 쓰기가 글쓰기보다 어렵습니다. 아시죠? 네. 글쓰기는 우리가 지금 블로그를 쓰거나 뭔가 주제 없이 쓸 때 그냥 좀 편안하게 쓸 수 있죠. 근데 책 쓰기는 딱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쫙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요. 뭐 저는 5배 강력하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뭐 10배 더 어렵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게 결국은 글쓰기와 책 쓰기 다른 건 책 쓰기는 의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출판사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썼을 때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물론 블로그 할 때도 그런 걸 좀 생각하지만 책 쓰기에 더더욱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드니까 깊어지고 지적 유의를 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셨던 분들은 그 자기 분야에 하나의 공고한 그 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죠. 한 권, 2권 내면. 그래서 글을 써야 하는 이유는 인생을 2번, 3번 살 수 있게 되고요. 삶이 확실히 두터워집니다. 제가 증명이죠, 이거는. 네, 7년 전에 제가 띨띨했어요. 근데 지금 확실히 두터워졌어요. 너무 좋아요. 네, 돈만 잘 벌면 게임 끝나요, 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네. 글을 아주 쉽게 쓰는 법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프리라이팅이라는 어떤 법인데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글쓰기 대가들이 만들어낸 법칙이에요. 생각을 쏟아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프리라이팅이에요. 자유롭게 쓰기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글을 쓰는데 뭘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글을 쓰면 우리가 뭔가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근데 프리라이팅 처음에 써볼 때는 생각 없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약간 받아 적는 거.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이렇게 탁 받아 적는 거. 핵심은 자기 검열이 없어야 돼. 이거 써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럼 보통 쓰지 않거든요.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의 일기가 재미없어지는 게 엄마 아버지가 내 일기를 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초등학교 아이들도 자기 스스로 검열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주 뻔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재미가 없죠. 근데 아주 진솔한 얘기들, 막 이상한 엄마 욕도 나오고 이러면 우리가 그 얘기에 빨려들어요. 네, 그게 자기 검열 없는 진솔한 글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어떤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름 쓰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를 막 적어내셔도 돼요. 넌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막 한번 적어내 보시는. 이게 프리라이팅 하는 하나 연습 방법 중에 하나예요. 글쓰기는 2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프리라이팅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창조하기에. 비판하기 말고요. 비판하기는 글쓰기에서 태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쓰고 나면 항상 수정한다고 하잖아요. 글을 한 번에 발행되는 책은 없고요. 한 번에 발행되는 블로그 없을걸요? 아마 다들 블로그 하실 때도 몇 번은 고치실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프리라이팅은 창조하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하기는 뭐냐면 말과 생각을 만들어내는, 일단 집어내는 능력.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리고 비판하기 능력. 이거는 규율, 체계, 문법 오류, 내용이 좋은지 나쁜지를 이때 판단하자라는 거예요. 2가지는 정반대 기능이라고 하고요. 이게 적절하게 잘 조화되어야 독창적인 글이 나온다라고 많은 대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기능을 한 번에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게 대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조하기와 비판하기를 끊임없이 분리시켜라.
그래서 일단 먼저 창조하기를 시작해라 하면서 프리라이팅을 계속 강조해. 프리라이팅해. 그래서 진짜 많은 책들에서 프리라이팅 좀 해. 왜 그렇게 안 하니라고 계속 나와요. 저는 뭐 책 쓰기, 글쓰기 책 정말 많이 보니까 다 이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많이 봐요. 그래서 창조하기는 일단은 비판 없이 자유롭게 좋은지 나쁜지 걱정하지 말고 최대한 많이 생산해내는 거, 글을. 그리고 비판적 마음가짐을 한 시간이나 다음 날이나 딱 마음 먹고 다시 한번 고쳐보는 거예요. 좋은 거 살리고 나쁜 부분 버리고 하면서. 이러면서 글을 맞춰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두세 번 거치면 확실히 글이 좋아지고 확실히 좋은 블로그도 나오고 그래요. 제가 봐도. 네. 프리라이팅은 이거예요. 마음을 조작하지 말라고. 네. 왜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먹어치울 것처럼 탁 열려 있어야 돼.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무조건 받아 적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문장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단어가 떠오르면 단어를 쓰고 문장이 떠오르면 문장 쓰고 욕을 쓰고 싶으면 욕을 쓰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글을 조절하겠다는 마음은 나중에 태고할 때, 수정할 때 바꾸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감정 그대로 글로 써내려가는 것. 이게 프리라이팅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10분 동안, 절대 쉽지 않아요. 10분 동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글로 한번 쏟아내보세요. 좋은 글이 목표가 아니고 계속 쓰는 게 목표예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면 쓸 말이 없네. 어유 바보야. 넌 그래서 안 돼. 이런 말을 막 쓰는 거예요. 저 진짜 많이 썼거든요. 2016년도, 17년도에는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대부분은 욕이었어요. 어떤 상사들, 나를 괴롭혔던 상사 이름 적고, 그래서 네가 그게 있는 거야. 막 혼자 막, 왜냐면 프리레이팅을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글을 처음 쓰다 보니까. 근데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누가 쳐다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면지에 쓰라 그래요. 어차피 버릴 거라고. 공책에 쓰면요, 깨끗한 공책이면 뭔가 멋진 글을 써야 된다라는 그 부담으로 압박해요. 그래서 이면지 어차피 버릴 종이잖아요. 그 뒤에다가 막 프리라이팅하고 버리시는 거예요. 2017년 4월 17일 날 썼던 건데요. 인상 좋으시네 하면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법. 저 항상 지나갈 때마다 도를 믿으세요 하시는 분 저를 정말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잡나. 그래서 프리라이팅 한 거에 4줄. 멀리서 보고 피해간다. 접근했을 때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척한다. 비효율의 극치로 보이는 그들의 마케팅 방법 개선점을 찾아본다. 나 같으면 일단 옷을 좀 세련되게 입고 추리한 가방을 매지 않겠다. 뭐 이런 걸 막 썼어요. 비슷해 걔네들이 하여튼 크로스백 메고 여자 남자분들이 저를 항상 잡으시더라고. 도를 믿으시라고 하면서. 이게 프리라이팅이에요. 뭐 문제 이게 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하루에 10페이지면요. 하루에 10분이면 되는 거죠. 한 페이지는 1분 정도 쓰시면 돼요. 시간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제가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툭툭툭 집어넣는 거예요. 아, 이 글은 소통에 관련된 거네. 소통에 툭 집어넣고, 이거는 뭐 나를 찾는 법에 관련된 프리라이팅에 툭툭툭툭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뒤에 한번 쭉 보다가 정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1분 만에 썼던 몇 줄이 안 되는 글인데 이게 내 일상이 녹아내 있는 게 좀 많네? 그래서 괜찮은 건 컴퓨터에 옮겼어요. 그렇게 냈던 책이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움을 간직하는 방법이란 에세이예요. 네. 그리고 3개월 뒤에 뭐 버려도 되고, 뭐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이거 꼭 많이 해보셔야 돼. 이거 하는 거, 이게 아마 가장 편안하게 글 쓰기 능력을 올리는 최고의 방법일 거예요. 뭔가 머리에 또 안 써도 되는 거니까요. 은행에서 잠깐 기다리면서도 프리라이팅 할 수 있죠. 왜 이렇게 국민은행은 오래 기다리게 하지? 왜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데 저 앉아있는 안내원들은 웃고 있지? 나는 지금 화가 나는데 뭐 이런 걸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게 프리라이팅이에요. 근데 그걸 나중에 보잖아요. 한 꼭지의 소재가 돼요. 네. 자, 프리라이팅은 이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가볍게 종이 위에 탁 떨어뜨리는 거. 뭔가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탁 떨어뜨리는 거. 그게 프리라이팅이에요. 종이 위에 탁. 네. 뭐 1분만 이거 한번 해보시죠. 프리라이팅을 지금 여러분들 연습장이나 뭐 거기에 지금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거나 느껴지는 거나 생각나는 거, 뭐 앞문장을 나는 기억한다로 시작해서 나는 기억한다. 나는 기억한다. 어제 먹었던 된장찌개를.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지금 한 1분 정도만 프리라이팅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리고 뭐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좋고 안 올려주셔도 돼. 자, 한번 시작. 네.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글은 듣는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30초가 지났습니다. 프리라이팅은 생각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그냥 떠오르는 것대로. 된장찌개 먹고 싶네?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 오늘 수업 그만 듣자. 아, 정강민 작가 왜 이렇게 말이 이상하게 하지? 뭐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자, 5초 남았습니다. 아, 벌써 뭐 또 채팅창에 하나. 네. 남편과 아들이 닭발을 맛있게 먹는 것 같다. 어우, 네. 이런 게 프리라이팅이에요. 이런 게 프리라이팅이에요. 예. 나는 오늘 친구가 맛있는 아구지리를 사줘서 기분 좋아. 네네네. 아, 좋습니다. 한번 꼭 해보세요. 이런 프리라이팅. 네. 나중에 뭐 질의응답 할 때 또 프리라이팅 올려주시면 같이 제가 또 이야기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자, 글쓰기 핵심 뭐냐면요. 관찰하고 쓰기하고 의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꼭지 우리 쓰자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꼭지. 그래서 한 꼭지, 책에서 한 꼭지. 한 꼭지 의미 아시죠? 한 꼭지 쓸 때 일단 관찰하고요. 주의 깊게 쳐다봐야 되죠. 내가 뭘 쓸 때. 그리고 쓰기를 해야죠. 묘사를 해야죠. 그리고 내 의견 하나 달면 그 한 꼭지예요. 아까 말했던 국민은행에 기다리다가 왜 이렇게 국민은행 느리지? 오프라인 하는 분들이.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혀놓고 자기들은 즐거워하지? 이 프리라이팅을 썼어요. 관찰해서 왜 그럴까? 관찰해서 한번 그 상황을 그려보는 거죠. 아, 국민은행 오늘 갔는데 정말 40분을 기다려도 내 번호표가 안 오더라. 근데 그 앉아있는 직원들은 희낙낙거리고 있더라. 나는 화딱지가 나는데 막 이러면 쓰면서 마지막에 이러니 국민은행은 좀 있으면 많아갈 거야. 이렇게 한 줄 의견 내면 그게 한 꼭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채팅창 많이 주셨는데, 네. 일단 강의를 하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찰 쓰기, 이게 핵심이라 그랬죠. 일단 의견은 나중에 문제예요. 관찰 쓰기를 한번 볼게요. 글이 좀 멋있어지려면요. 이렇게 하면 좀 멋있어져요. 멋진 글을 쓰는 비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네덜란드의 작가가. 쇼 돈텔. 야, 말하지 말고 보여줘라는 얘기를 해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좋은 책 한 권을 읽으면 어떻지? 등장인물과 장면이 떠오를 거야. 영화처럼 말이야. 글은 그림이 되지. 그러면 너는 이야기에 빠져서 주인공과 함께 사건을 경험하게 돼. 주인공이 보는 걸 너도 보고 주인공이 듣는 걸 너도 들어. 그들이 맡는 냄새까지도 맡을 수 있어. 그게 그저 작가가 꾸며내어 종이에 옮긴 글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는 거란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면 모든 게 또 떠오르고 말이야. 여러분들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텍스트를 보는데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 경우 있죠. 특히 소설 같은 경우. 웃기지 않나요? 따져보면? 아니, 우리가 텍스트를 보는데 어떻게 우리 머리에 그림이 그려질까? 영화도 아닌데. 이게 멋지게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네. 어떤 게 좋나요? 뜨거운 불판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다. 두 번째, 지글거리는 고기 위로 기름방울들이 춤추고 있었다. 네.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아마 다 느낌 오실 거예요. 틀린 문장도 아니고 괜찮은 문장인데 우리는 2번을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쵸. 다 2번으로 답 내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렇지, 우리가 삼겹살 구우면 막 기름방울 막 튀는 모습이 그려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일단 몰입될 확률이 많아요. 자, 멋지고 아름다운 온천이었다. 이 문장.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멋지고 아름다운 온천. 이렇게 쓰죠. 저도 글을 이렇게 쓰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이렇게 쓰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썼을 때는 독자가 온천을 경험할 수 없어요. 보여지지 않아요. 독자는 저자와 함께 온천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죠. 이 문장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온천이었다라. 근데 이 문장을 이렇게 쓰면
온천은 일본 아키타현에 위치했어. 둥그런 모양이고 주변에 흰 눈이 쌓여 있었어.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날은 3명이었어. 백발의 아저씨가 눈을 감고 있어. 물은 검푸른색이고 5분 정도 있으니 내 이마에서 땀이 쫄쫄쫄쫄 났어. 온천 속에 큰 티백이 있었고 티백 녹차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다리를 쭉 뻗어 나는 노착 티백을 툭툭 건드렸어. 인생 뭐 있어?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왔어. 밤이었고 빨간 등 2개가 켜져 있었어.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어. 아마 지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멋지고 아름다운 온천이었다 해서는 안 그려졌지만 그려지죠. 아, 진짜 그러네. 이게 한 꼭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주제는 이런 정도죠. 인생 뭐 있어? 의견인 거예요. 사실이죠. 이거는 아키타현에 있고 주변에 눈이 쌓여 있고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 그날은 3명이었고 너무 좋다. 인생 뭐 있냐? 말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귀찮은 세부 사항을 묘사하면 마침내 영상이 떠올라죠. 그러니까 쇼가 된다는 거예요. 글이. 그래야 독자들이 체감을 해요. 온천에 들어간 것처럼 느낀다는. 어렵죠. 이렇게 하려면 어렵다기보다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건 5초면 쓰죠. 멋지고 아름다운 온천에 어제 갔다 왔어. 이거는 3초면 쓸 수 있는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태고할 때 좀 더 힘을 줘야 되겠다면 이렇게 그때 갔다 온 곳을 이렇게 묘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키타현에 있었고 10명 정도 들어갔고 내가 5분 있으니까 땀이 나. 이걸 쓰는데 이걸 5분 만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0분, 1시간,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면 이 온천에 대해서는 내 머릿속에 꽉 잡혀 있죠. 누가 온천 얘기하면 야 온천은 그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책 출간 전체 흐름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책은 주제, 제목 정하고 컨셉, 소재 정하고 목차, 서문, 본문 쓰면 완성이 되고요. 원고로서는 초고 쓰고 태고 한 번, 2번, 3번 탈고 끝나죠. 책 출간은 출간 기획서를 작성해서 출판사에 투고하죠. 이메일로. 그리고 출판 계약을 하고 책 출간 준비하고 책 출간합니다. 뭐 이런 과정에 다 아실 거예요. 초고 우리가 책을 보통 어느 정도 금 있어야 되냐? 일단 전자책 말고요. 종이책으로 기준을 하면 대략 A4로 120장 정도면 책으로 한 300페이지 정도가 나와요. A4로 120장 정도 채우면. 네. 그러면 책 한 권 분량이 나와요. 그러면 120장이면 하루에 A4 2장 정도를 쓰면 2달이면 책 초고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네. 책 쓰기에 6할, 7할, 8할까지도 보면요. 주제와 소재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어떤 걸 써야 되는지가. 이게 가장 안 잡히죠. 대부분은. 힘들어. 저도 지금 힘들어요. 저 지금 써야 되는데 몇 번 바뀌었어요. 지금. 접었다가 또 썼다가 바뀌고. 그래서 역시 이게 쉽지가 않구나. 책 쓰기 강사도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근데 책 주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 지금처럼 하면 안 돼. 심리학 책을 쓰시는 분들은 너 지금처럼 그런 심리적인 마음을 가지면 너 되게 불안할걸? 이게 주제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창업 책을 쓰시는 분은 너 그렇게 지금 창업하면 안 돼. 그럼 망해. 네, 그런 게 너 지금처럼 하면 안 돼라는 걸 제시해줘야 그 책의 주제가 되죠. 서울대 가는 법이란 책을 쓰면 너 그렇게 공부해서는 서울대 못 가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이게 책의 주제고요. 책의 주제 소재를 추출하는 질문이 한 5가지 정도예요. 이 책을 왜 쓰려고 하는지 내 이거 왜 쓰려고 하지? 서울대 가는 책이라면 이 책은 정말 서울대를 한번 가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내 나름대로 내가 경험했었던 서울대 가는 법을 알려주려고 쓰는 거야 라는 게 그거고요. 누가 읽으면 좋을까? 예.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되는 뭐 중간 정도의 학생들 뭐 이렇게 또 정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소재로 쓸 것인가? 네. 서울대 가는데 나는 인문학을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서울대를 잘 가게 됐어라고. 인문학을 소재로 쓸 수 있다라는. 소재는 또 그리고 내가 가장 오랫동안 다루었던 대상으로 하는 게 좋죠. 책을 쓸 때 갑자기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을 내가 소재로 쓰려고 하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다시 공부해야 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몸담고 있었던 분야를 책으로 쓰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핵심 이거죠. 읽고 나면 독자에게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서울대 가는 법을 썼는데 중간 정도의 성적이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서울대는 완전히 못 가더라도 뭔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서울대를 확실히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솔루션도 제공해 줘야 되죠.
네, 이게 책의 소재고 주제예요. 이거는 뭐 제가 책 전체적인 우리 삶의 미션을 던지는 질문이고 주제예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겠느냐라는 질문. 1,000억이 만약에 생긴다면, 쉽게 말하면 돈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뭘 할까라는 질문. 네, 한번 답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의 미션일 수 있어요. 대부분은 돈으로 수렴하죠. 일단 돈이 한 1,000억 있으면 건물 하나 사고 6층에 교육학원 짓고 대부분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돈이 완전히 1조, 10조가 있어. 그럼 뭘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게 어떻게 보면 평생 한번 해보고 싶은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구체적 소재의 힘. 글을 쓸 때, 책을 쓸 때 소재가 어떤 거냐면, 제가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죠. 그냥 행복 찾기 하면요, 주제나 소재, 좀 힘이 안 가죠. 근데 산책을 통한 행복 찾기 하면, 산책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책에 포커싱이 되겠죠. 행복을 찾기는 하는데. 제주 여행도, 제주 여행 정말 책 많은데, 강아지와 함께하는 제주 여행이라든지, 책 읽기인데, 그냥 실현 후에 책 읽기라든지, 뭐 사랑을 시작한 후에 책 읽기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포커싱이 좀 되고요. 매주 하는 독서 모임도 수요일 9시 9시 9분에 하는 독서 모임 이런 게 훨씬 좀 더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또 이거 의미를 둘 수 있죠. 왜 우리 9시 9분이냐? 9개의 질문을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 이렇게 해. 이렇게 또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마련해 줄 수 있거든요. 글쓰기도 그냥 39세 퇴사당한 이의 글쓰기 하는 게 조금 더 다가오고요. 또 뭐 백수가 세상의 질문에 답하는 글쓰기. 뭐 이런 것도 백수라는 소재가 하나 좀 확실히 좀 좁혀지고요. 39세도 하나 확 줄어들죠. 그래서 작년에 되게 유명했던 게 그거죠. 50세 노노 읽, 50대 노노 읽기 뭐 이런 거. 그 50대가 그런 거 이런 포커싱을 딱 해놓은 거예요. 예.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우리 질의응답할 때. 단 한 번의 인생에 자신이 쓰고 싶은 책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어떤 책 제목도 좋아요. 한번 난 이런 책 제목 한번 쓰고 싶은데? 제가 그냥 예를 들어, 제가 뭐 책 쓰기 하면서 많은 분들 멘토링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 난 3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어. 이게 책 제목은 아니고 저한테 막 하소연하듯이 했던 거. 내 삶은 정말 말 다 할 수 없어요, 작가님. 뭐 이런 것도 책 제목 될 수 있죠. 내 삶을 다 말할 수 없다. 어떤 분은 진짜 이게 좀 슬픈 일. 난 죽음보다 고난을 택했다. 정말 죽고 싶었대요. 근데 그냥 고난을 택해보자 하면서 고난 속에 들어갔대요. 이런 게 책 제목이 안 될 거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툭툭툭 내뱉는데 저는 이거 좀 집어내죠. 이 정도면 책 제목 전 괜찮다. 라는 얘기로.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아까 프리라이팅 옆에다가 내가 한번 써보고 싶은 책이 뭐 있을까? 그냥 단어로 써도 좋아요. 그냥 뭐 성공 이야기, 뭐 습관 잘하기,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써보는 게 분명히 여러분들 나중에 그게 연결이 됩니다. 자, 시작. 네. 꼭 해보세요. 나중에 베셀 돼가지고 야, 내가 맨 처음에 썼던 책 제목이 이거야.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충분히 또 활용될 소재가 될 수 있죠. 야, 내가 지금 베셀인데 처음에는 이런 허접한 책 제목을 적었어. 이거 얼마나 좋아요. 강의할 때. 사람들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강의를 듣는 분들은. 아, 저렇게 했구나. 저분도.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또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한번 꼭 지금 썼던 거 절대 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하시면. 자,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쓰신 분들, 네,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고. 자, 좋습니다. 네, 책 쓰기는요, 분명 자신을 성장시켜요. 좋네요. 용소의 시작과 끝. 네, 와우. 네, 좀 이따 제가 읽어볼게요. 책 쓰기는 분명히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느리기 때문이고요. 자신을 파헤치기 때문이고요. 핵심은 고단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고단하기 때문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지. 즐거웠을 때는 우리 절대 성장시키지 않아요. 그 성장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말했죠, 아까. 항상 의도해야 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내 마음대로 갈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힘들고 의도하고 고단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지는 거 한 1년 정도 이렇게 책을 한 권 내고 나면 그 엄청난 지적 유의를 누리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졌구나라고. 저 같은 경험을 하신다라.
미지의 세계로 가려면 네, 길을 잃어야 하고요. 방황해야 하고 고독해야 합니다. 당연히 저하고 책 쓰기 수업하셨던 분들 처음에 뭐 한 달 정도는 으쌰으쌰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다들 힘이 빠져요. 제가 아무리 전화하고 해도 바쁘다 바쁘다. 제가 하는 일이 많아졌다. 네, 다 알죠. 하는 일이 없는 분들이 정택수 교수님이 아마 최고 여기서 바쁘실걸요? 근데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힘들고 방황하고 뭔가 잘 안 되고 이거를 방황과 고단함과 고독을 신뢰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난 지금 쪼금씩 0.1% 라도 전진하고 있다.'라는 거 느끼셔야 된다라는 거 이때. 근데 보통 이때 90% 이상은 정확하게 말할게요. 95% 이상은 홀딩해 버립니다. 그냥 일단 바쁘니까 좀 있다가 저한테 전화 옵니다. "작가님 제가 나중에 어차피 작가님 특강은 무료니까 그 강의는 무료니까 나중에 6 개월 뒤에 다시 또 정규 수업하면 들을게요." 네. 근데 정규 수업 알려줘도 안 들어와 인제 그때는. 일단 한번 힘이 빠지고 나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또 들어오셔서 하셨던 분도 있지만. 네. 그래서 힘들었을 때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아 이 상황이 왔구나.'라고. 네. 정강민 작가가 좀 탁월한 건 이거예요. 멘토링이에요. 제가 좀 잘 집어내요, 이렇게. 수업 후에 이런 반응들이 항상 있어요. 좀 막혔던 게 탁 내려가는 느낌이다. 뭔가 할 일이 좀 뭔가 될 것 같아. 좀 희망이 보인다. 또 어떤 분은 두근두근 제 인생이 설레기 시작했다. 이게 1-2 주차 때까지. 너무 제 강의 들으면 막 기분 좋아 낼 것 같아서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멘토님 자주 뵙고 싶다. 작가님 만난 건 기적이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고요. 정택수 교수님 바로 책 쓰고 게 아니라 계약하고 나서 바로 이게 단톡방에 남겨 주신 거예요. "8주 정성스러운 강의 쿡쿡 집어주는 멘토링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하고. "20군데 출판사 보냈는데 계속 연락이 온다." 하고. 네. 그리고 바로 계약하시고 출판사 계약 팁도 이렇게 꿀팁 올려주셨죠. 출간 기획서 잘 써야 되고 제목, 목차, 서문, 본문 한 꼭지 보고 10분 안에 프로방스 출판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정강민 작가 말 잘 들으면 됩니다."라고. 또 어떤 분은 또 "멘토링이 압권입니다. 저를 다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게 다 이루어집니다."라고 이야기도 해 주셨고. 이렇게 "이론과 실전이 접목된 강의는 처음이었다." 이런 얘기도 또 해 주셨던 분도 있고요. "작가님 강의 들으면 머리가 잘 돌아간다. 바로바로 막 글이 막 나올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악상이 떠오르듯 문구가 잘 써진다."라고. 그래서 강의뽕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강의 들으면 한 5 분, 10분 동안은 뭔가 할 것 같은데 2 시간, 3 시간 다음 날 되면 또 딱 막히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네. 기적이다 정강미 작가를 만난 건. 네. 우리 아시겠지만 이런 단어는 제가 돈을 100만 원 줘도 써 달라고 해도 못 씁니다. 순간 우리는 누구 남들을 평가할 때는 순간적으로 또 진지해지거든요. 이런 문장을 써 주셨어요. 기적이다 정강민 작가를 만남. 저도 이런 단어를 처음 봤어요. 기적이라는. 철학적인 수업 같다는 이야기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심도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네. 어떤 분은 또 뭐 BTS 노래처럼 정말 강렬하다라는 얘기도 해 주셨고요. 출판사와 계약한 출간 도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 제가 한 3년 정도 되는데 뭐 살리는 남자부터 꽃말 365 뭐 스타트업에게 정말 다양한 분야 베스트셀도 나왔고요. 4-5 세 찍은 책도 있고요. 아직도 계약했지만 출간 못하는 분도 3-4분 더 되고요. 정말 전자책은 정말 많고요. 근데 제가 여기 다 집계는 안 했어요. 전자책은 뭐 거의 막 10 권, 20권 내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충분히 많고요. 뭐 다 이 책들은 다 종이책들로 제가 지금 고 적어 놓고 지금도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 다 수집을 못 했어요. 좀 게을러서 죄송합니다. 여기 내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 네. 뭐 여러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제가 이렇게 좀 냈습니다. 네. 자, 정규 과정 안내 잠깐 드리고 질의응답 하시면서 제가 우리 채팅창에 있는 내용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 드릴게요. 제가 이번 8주 과정의 목표는 이런 거예요. 8주 과정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게 되면 제가 좀 탑재시켜 드리고 싶은 능력은 이거예요. 매일 책을 읽는 습관, 하루에 한 페이지. 그렇게 읽은 글을 자신의 글로 변화시키는 능력. 예, 제가 그렇게 읽었던 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제가 글을 주시면 제가 변화라는 어떤 사례를 보여 드릴 거예요. 그리고 8주 수업 후에 출판사에 출간 계획서 투고하기. 출간 계획서는 제목, 주제, 소재, 목차, 서문, 본문 대여섯 꼭지죠. 요렇게 해서 꼭 8 주, 2달 뒤에 투고하는 거. 그리고 최소한 3 개월 안에 전자책 한 권 출간하는 거. 전자책은 한 30-40 페이지면 출간이 되더라고요. 전 전자책을 안 내 봐서 그런 건 좀 모르지만 여하튼 다들 많이 내더라고요.
그리고 1년 안에 출판사와 계약해 종이책을 한번 출간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죠. 그리고 읽기와 쓰기의 달콤함을 인식시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어떤 지적 유의를 좀 만끽하게 하는 거. 제가 뭐 가장 좋아하는 거는 6번인데 여하튼 여러분들은 3번, 4번, 5번 정도로 꼭 여러분들의 그 결과물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도 노력할 거예요. 정말 책 쓰기 과정 많죠? 아마 지금도 뭐 엄청나게 많은 책 쓰기 과정이 있습니다. 정말 원고 품질에 구애받지 않고 한 30-40 페이지면 책을 낼 수 있는 전자책도 있고 한두 꼭지 쓰면 되는 공저책도 정말 많고요. 그 강좌도 분명히 제가 볼 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성장을 추구하고요. 그래서 조금 긴 책, 뭐 꼭 혼자 단독 저서는 아니더라도 한 2-3명 정도 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 또는 앞으로 몸담고 싶은 분야에 조금 깊게 생각해서 좀 전문성을 갖추는 제가 강의를 좀 추구를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본질적인 책 쓰기 방법을 한번 배우면 제가 장담합니다. 영원히 자신만의 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뭐 '책 쓰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 강의도 할 수 있고 여러 상황에서 뭐 다른 책도 여러 가지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 네. 수많은 인생의 아픔을 몸소 겪었던 분들. 지금 다들 겪으셨잖아요. 현재 너무 큰 고통에 빠져 있는 분들. 정말 파란만장한 다양한 경험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네, 이런 아픔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 경험이 반드시 저는 글로 표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쓴 글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위로와 공감을 받아요. 뭔가 이렇게 하니까 행복해졌다는 아니더라도 "나 이렇게 힘들어."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삶은 충분히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던. 네. 책 쓰기 이런 분들이 쪼금 더 좋죠. 네. 좋다기보다도 좀 우대한다는 약간 재미로 쓴 건데요. 광화문 교보문고에 자신의 책이 올라가 있는 행복한 경험을 한번 해 보고 싶은, 네. 출간 계약으로 한 선인세 50만 원이나 이렇게 받는 신기한 경험을 한번 해 보고 싶은 분. 출판사에 투고하는 게 좀 짜릿하거든요. 그 경험이 좀 저는 짜릿하다, 아직도 짜릿해요. 그 막 엔터 탁 칠 때 그 경험 한번 해 보고 싶은 분. 그리고 2024년 다 내년에 자기 이름으로 된 책 출간하고 싶은 분. 네. 그리고 다른 책 쓰기 과정을 수강하셨던 분도 저는 좀 환영해요. 왜냐하면 제 강의가 좀 다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확실히 저를 더 좋아해 주세요,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분들 꼭 제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쓰기라는 지루한 과정을 최소한 6 개월에서 1년 정도 한번 참고 '내 인생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각오와 의지가 있는 분들이면 저는 그냥 같이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 네. 8주 과정이고요. 어 1 시간 30분 정도 수업을 합니다. 1 주차는 주제, 제목 찾는 법. 2 주차는 주제, 제목 똑같은데 개인 멘토링을 할 거예요, 줌으로. 어떤 얘기를 가지고 한번 이런 주제를 가져 봐라. 그리고 3 주차는 목차, 가장 어려워하는 목차. 4 주차는 서문. 네. 이 목차하고 서문을 쓰면 일단 출간 계획서는 거의 다 쓴 거예요. 투고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5 주차, 6 주차에는 본문 쓰기 관련된. 그리고 7 주차는 출간 계획서 쓰기인데 저자 소개 쓰는 법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이 꼭 책이 아니더라도 이력서에 자기 소개를 쓰는 어떤 하나의 또 그 스킬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8 주자 투고하는 것, 출판사와 계약하는 법, 뭐 태고하는 법, 이런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2월 9일 날 저녁 8 시에 첫 개강을 시작합니다. 지금 다른 쪽에서 제가 오픈 특강해서 지금 모집이 됐고, 여기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좀 모집해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또 이런 미션이 또 있어요, 항상. 1 주차 끝나면 책 주제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세요. 답 잘 못 내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때 제가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분야의 경쟁 도서나 참고 서적을 꼭 참고하셔서 일단 책에 올려 보셔라. 그럼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과 주제나 소재를 또 정하는 데 도움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2 주차에서도 이렇게 각자의 주제 정하는, 어떤 제목 정하는 또 미션도 드릴 거고, 3 주차 목차도 한번 짜 보는 거, 4 주차는 마케팅 관점으로 서문도 한번 써 보는 거, 5 주차, 6 주차 한 A4 두세 장 정도 본문 한번 써 보는 미션들, 7 주차 출간 계획서 또 한번 써 보는 거, 그리고 투고하는 거 8 주차. 반드시 투고를 할 거예요.
투고 한번 하는 절차가 또 정말 중요하거든요.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 완전히 다르거든요. 꼭 이거 실행을 할 겁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온라인 줌으로 저는 수업을 할 거고요. 사전 면담 꼭 할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느낌의 그분들의 사항을 좀 알아야 제가 개인적인 멘토링을 할 때 조금 더 정교한 멘토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줌이든 전화로든 이야기를 할 거고요. 8주 동안 한 2-3번 이상 개인 멘토링을 시작할 겁니다. 네. 아마 책 쓰기 과정 뭐 온라인 여러 과정들 들어보신 분도 있고 하실 겁니다. 뭐 천차만별이죠. 다른 어떤 분은 150만 원 4주 하는데 어떤 분은 400만 원, 어떤 분은 뭐 2천만 원, 1,500만 원 하시더라고요, 책 쓰기. 제가 아시는 분은 2천만 원 했는데도 책을 못 쓰신 분도 계세요. 예, 저도 8주 기존에 120만 원까지도 받았고요. 8주 과정의 특징 이거죠. 개인별 주제 멘토링 2-3번 하고 정규 과정 영원히 무료 재수 강의고 8주 강의안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출강 기획서 멘토링도 하는데 출강 기획서 샘플도 우리 정택수 교수님 것도 드리고 제 것도 드리고 합니다. 네. 근데 네. 이번에 좀 특별 한정으로 60만 원에 제가 이번에 좀 파격적으로 이 책 쓰기 한번 해서 결과를 좀 내고 싶었어요. 제가 이번 연도 오프라인이 좀 많아서 좀 안 했는데 결과를 내서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마케팅적으로도 좀 활용하고 싶어 해서 요렇게 조금 시작을 했고요. 네. 다 왔습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준비. '나 이거 다 한번 드러내 보겠다.' 이러면 절반 이상은 성공이에요. 대부분은 여기에서 다들 마음을 닫아 버리죠. '난 못해. 나 바빠.' 하면서. 창피해 하면서. 네. 그러면 글쓰기가 잘 안 돼요. '책을 왜 쓰려고 하느냐.'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 보세요. 네. 브랜딩 좋고요. 저도 다 좋아합니다. 브랜딩 좋고 1인 기업을 하는데 책이 있으면 정말 엄청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책 출간 자체가 선한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책봇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책을 쓰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일이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내 책으로 한 사람은 반드시 위로받는 사람은 생겨요. 그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삶이 글이 되고 책이 됩니다. 정광민 작가는 네 참여한 분들의 마음을 좀 제가 잘 읽고요. 수강자 각자에 맞는 멘토링으로 정평이 나 있고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만 가져오시고 네 길은 제가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2024년 여러분의 삶은 분명 깊어질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마지막 책 쓰기 성공은 꾸준함. 매일 쓰레기 같은 글이라도 쓰는 거 그리고 동료와 함께. 괜찮은 선임자가 필요하죠. 네. 저는 괜찮은 선임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요. 독서와 필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 개는 책 쓰기 성공이고요. 글쓰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찰, 쓰기, 의견 나중이라도 관찰, 쓰기를 많이 하시면 분명히 한 꼭지를 쓸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새벽 3 시도 괜찮습니다. 와우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 질의응답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좀 빨리 부탁을 했어요. 시간 네. 핵심만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들 의견도 중요하니까 궁금한 거 그렇죠. 질문하세요. 편안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아 많이 써 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닭발을 맛있게 먹는 것 같다. 네 나도 같이 먹고 싶다. 아 좋고요. 아까 읽어 드렸던 것 같고. 네네. 어수선한 책상 주변. 네. 자기 주제, 자기 저 윤승희 은 은승희 선생님 그 고런 얘기 중요하네요. 지금 주제 잡는 거.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 은근 책 쓰는 작업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해 보고 싶은데 수강하려면 꼭 주제가 명확해야 그러니까 주제가 꼭 명확하다기보다도 당연히 명확한 게 좋은데요. 주제라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재가 정해지면 주제는 자연스럽게 정해질 수 있어요. 우리 은 선생님이 그냥 난 자서전적인 느낌으로 책을 한번 써볼 거야." 일단 자서전을 쓰시는 거예요. 주제는 일단 나중에 문제고. 글을 계속 본인의 글을 써내죠, 자서전적으로. 그다음에 나중에 이 책의 주제는 아까 말했던 "나는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라고 그냥 그렇게 하나의 주제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용기가 안 나 다 용기가 안 납니다. 용기를 내셔야 돼요. 다들 그래요. 네. 저도 그랬었고요, 예전에. 네. 위에 거 보시면 네 한번 쭉 볼게요. 네. 정강민 작가님 생각보다 네 제가 약점이 유머인데 재미없어요.
나랑 비슷한 점이 있네. 공감이 너무 된다. 예, 기억한다. 아까 먹은 찜닭 좋네요. 찜닭 좋고요. 네. 용서의 시작과 끝. 네, 이런 것도 좋은 책 제목이 될 수 있고요. 내가 해냈다면. 그러니까 용서의 시작과 끝 이런 것도 좋은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해질 수 있으면 어떤 거에 대한 용서일 수 뭐 예를 들면 누구 남편에 대한 용서에 대한 시작과 끝도 조금 더 디테일할 수 있죠. 그런 얘기가 앞에 좀 더 들어가면 훨씬 더 디테일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해냈다면 김혜란 선생님이 "너도 할 수 있어."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자기계발서의 대표적인 주제죠. "나 이렇게 했어. 너도 할 수 있어."라는 느낌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일기를 쓰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허영선 선생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게 책쓰기나 글쓰기 책의 주제나 제목으로 유용한 거죠. "나는 일기를 쓰면서 나는 글쓰기가 시작이 되었어."라는 느낌. 네.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나의 삶. 네. 좋은 주제예요. 다 힘들거든요. 안 힘든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이런 어떤 단어도 좋은데 조금 다른 단어로 바꿔 봐도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어떤 게 힘들었는지만 알면 제가 또 좀 바꿔 드릴 수도 있어요. 네. 하정화 선생님 희망 강사 하셈 출강 스토리. 네. 이런 정도 느낌도 괜찮은데 이런 게 약간 교과서적인 느낌인 거예요. 이런 것보다 요즘에 약간 풀어내는 느낌을 좀 더 좋아하더라고요. 문장으로 이렇게 좀 간단한 문장으로.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희망 강사 하셈. 네. 네. 하정화 선생님 하셈이구나. 네. 슈강 스토리도 좋지만 쪼끔 다르게 한번 이렇게 비틀어 보는 것도 재밌을 수 있어요. 뭐 "희망이 아닌 거에서 나는 희망을 찾는 사람이야."라고 이런 느낌으로도 또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정택수 교수님 실행과 끈기가 뭐 삶이시니까 실행과 끈기는 이거는 뭐 정택수 교수님은 제가 봐도 이 정도면 충분히 출판사 확답을 받을 확률이 많죠. 네. 박 선생님 네 행복은 내가 찾는다. 그렇죠. 쪼금 더 약간 뭔가 좀 붙여지는 것도 더 좋죠. 그냥 행복은 내가 찾는다 너무 쪼끔 피상적인 느낌이죠. 다들 뭐 이런 느낌이니까. 여기에서 그 행복을 주관하는 뭔가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뭔가.'라는 예를 들어 박 선생님이 그 식물 관련되어 있으면 식물을 이렇게 케어하는 과정에서 '나는 행복을 찾는다.' 이런 게 그래도 쪼금 더 디테일해지겠죠. 네. 나의 습관 나의 습관의 결실. 네네. 이것도 네 충분히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습관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결실을 맺었다.' 그런데 이 습관을 쪼금 더 디테일한 게 좋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8번 하는 걸 20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얻었어가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런 습관을 했다라는 것보다. 네. 아까 은성희 선생님도 이야기했었고 네 저는 용기가 안 나네. 네 다 용기는 안 나고 용기 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항상 그 제자리에 머물러요. 네. 필사도 의미 없이 나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겠죠. 필사요? 저는 필사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은 300 페이지면 1 페이지부터 300 페이지까지 쭉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정말 힘든 기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저는 글을 보다가 내 마음에 이 문장 너무 이 단락 너무 좋은데 하는 거 딱 필사를 해요. 예. 그 필사를 가지고 제가 갖고 있다가 내 일상을 하나 쓴 거하고 딱 어떻게라도 붙이면요. 또 연결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꼭지가 나와요. 네. 아까 제가 초반에 좀 말씀드렸죠. 자기 일상 쓰고 책 읽었는데 마음에 드는 좀 명문을 이렇게 필사했거나 이런 게 있으면 두 개를 일단 집어넣어 보세요. 말이 안 되네 하면 중간에 한 번 더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또 말이 돼요. 네. 그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강의 때 알려주죠. 네. 예. 정규 강의 때 알려주고 지금 이 얘기를 쪼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풀어서 또 알려드릴 거고 실제 사례들도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 읽고 그게 글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고 또 모델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그건 지금 인제 어느 정도 통달했어요 제가. 네. 지금 잘 안 나가지만 제가 지금 그런 쪽은 너무 잘 할 수 있어요. 네. 8주 안에 빡세게 따라가면 책 한 권 출간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감히 생각하는데 8 주 2달 안에 120 페이지를 쓸 수 있느냐 이것도 의문은 스스로 가지셔야 돼요. 근데 확률적으로 그냥 냉정하게 말할게요. 8주 안에 저희가 계약만 하고 우리 정택수 교수님이 대표적이죠. 8주 안에 계약 딱 하셨고 그리고 한 2-3달 뒤에 아마 책 딱 나오셨을 거거든요. 고 정도가 제가 볼 때 가장
빠르고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좀 1%예요. 정택수 교수님 같은 분은 1%예요. 그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네. 그래도 8주 안에 한번 해 보겠다고 이런 느낌이 있으시면 어떻게라도 하죠, 이런 분들은. 네. 이런 정도의 각오면. 네. 8주 안에 가능하다. 네. 강의를 듣고 위로도 되고 용기도 생기네요. 네. 제 강의의 특징이 항상 용기와 뽕을 제가 드립니다. 네. 제가 나중에 강의하는 법도 한번 제가 좀 특강 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별게 없는데 제 강의가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제가 요것도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네. 필사 강의 시 네,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네. 책 출간까지 모든 걸 함께, 당연합니다. 네. 제 제가 지금 이 강의도 그냥 계속 무료로 정규 과정을 무료로 재수강하게 하는 것도 이건 거죠. 어떻게라도 책을 한 권씩 내시면 저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도 업되고 저도 또 마케팅적으로도 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끝까지 계속 해 드리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 교수님한테 물어보시면 뭐 충분히 답변해 주실 것 같고, 진짜 세 줄이라도 일기를 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책을 읽으셨다면 반드시 한 줄 쓰시고요. 책을 안 읽으셨더라도 어떻게라도 한 줄씩 자기 의견을 내거나 사실을 묘사하는 걸 연습하시면 분명히 네 급성장하실 거예요. 네. 해 보겠습니다. 네. 막연했던 책 쓰기 믿고 네. 오늘 좋은 강의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제가 대략적인 답변을 해 네. 드렸고 지금은 네. 그냥 네 질의응답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유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네. 네. 혹시 여러분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자, 우선 정강민 작가님 우선 열강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면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제 대부분 책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볼 때는 책을 쓰셔야 되고. 근데 아까 있지만 우리 뭐 국내에 많은 분들 책 쓰기 강좌도 있는데 저는 정강민 작가님을 택했어요. 이제 선택도 중요해요. 선택도 중요해요.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서도 정말 뭐 거금을 들이고 도저히 뭐 스테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정강민 작가님 소개해서 결국 책이 나왔어요. 어떻든 저는 정강민 작가님 강의가 진솔하잖아요. 정직한 강의예요. 정직한 강의. 저도 진솔한 거 좋아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정강민 작가님 오늘 특강을 초대한 거고요. 이왕 책 쓰겠다고 한다면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강의를 들었어요. 오프닝 강의를 이렇게 들었고 무료 특강을 들었는데 그냥 그날 바로 제가 1번으로 입금했어요. 입금하지 않고 내일 미루다 보면 또 안 돼요. 이게 식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1번으로 제가 바로 입금하고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바로 실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자책을 쓴 게 실행에 대한 책을 제가 썼어요. 실행에 대한 책을. 제가 직접 해본 경험담을 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끈기와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이 지금 제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제든 뭐든 이렇게 정강민 작가님 만나면 각각 멘토링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치 우리 김지한 선생님 빙의가 된 듯이 선생님 이런 거 쓰시면 좋겠네 이렇게 탁탁 답을 드려요. 이분 정강민 작가님은. 그래서 이 글쓰기는 아까 고통이 있고 마음이 있고 하는 것을 내가 치유글쓰기라고 하죠.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 치유글쓰기가 되는 거고요. 막 울면서 쓸 수도 있고 고통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내 삶을 또 해고해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삶을 해고해 보고 자서전 형태로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이쯤 한번 정리해 볼까? 뭐 이런 뭐 어떤 인생의 정리 내가 이런 어떤 인생은 다 어떤 도서관 박물관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내 삶이 전부 다 그런 소재거리가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각각의 색깔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색깔들이 살아온 역사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좀 더 추출해 가지고 아까 생산하는 프리라이팅을 하고 어떤 책 한 권 뭐 내가 인생은 책 몇 권 써도 뭐 그래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한번 써내시길 바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중요해요. 책 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쓰고 싶어 하지만 단독자서 내는 사람들이 우리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 책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책 쓰긴 고된 작업이에요. 쉽진 않지만 아까 누구랑 함께 해야 돼요. 선수들이 아무리 공을 잘 찬다고 해도 코치가 감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선수, 코치, 멘토,
그다음에 우리 같이 하는 함께 동료들. 이게 맞아야지 혼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자꾸 포기하고 자꾸 뭐 어쩌면 포기하려고 안 하려고 하고 핑계 대고 아까 핑계 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8주 열심히 따라하고 그러니까 미션 주는 거 열심히 따라하고 내가 뭔가 계속 뭔가 써야 돼요. 써서 대신 제가 조금 조언해 드린다면 다른 거를 좀 줄여야 돼요. 내가 일을 다른 거 뭐 모임, 회식, 어디 가는 거 이런 거 내가 노는 거 이런 걸 다 줄이고 좀 더 몰입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한 3개월 정도 한다면 충분히 6개월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강민 작가님은 그래서 제가 지금 오래전에 2년 전에 인연을 맺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는 겁니다. 이분과 함께. 여러분들 정직하게 또 가격대가 너무 선한 가격이에요. 정말 이거는 제가 놀랐어요. 얼마 전에 저희 때 수강료도 이렇게 싸진 않았어요. 저도 솔직히 아니 왜 더 싸졌냐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드신데 그래서 솔직히 그랬어요 이분에게 아니 우리 때보다 더 왜 내려갔냐고 그래 내가 뭐라 그래서 그랬어. 정 교수님께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혜 어쩌면 제가 우리 센터 지인들에게 어쩌면 선물을 드리려고 이번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하실 분들은 빨리 결정하세요. 안 하면 여러분들 손해요. 어떤 책은 아예 제가 뭐 다음에 하죠, 뭐 다음에 한다는 말 벌써 몇 년 걸렸어요. 다음에 하죠. 이 사람들은 결국 몇 년 가도 못 써요. 할머니, 할아버지 돼도 못 쓸 거야 아마. 근데 자꾸 미루면 안 돼요. 뭐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시작해야지. 2024년 교보문고에 책이 나온다. 6개월 만에 내가 내 책을 만지러 가본다.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 기쁜 거죠. 아기 태어난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아기 태어났다. 아기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결정하세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저도 아까 파트너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릴게요. 제가 제 출간 계획서 같이 함께 하고 또 어차피 우리 센터 강사님들 많으시니까 제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옆에서 또 응원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셨죠? 네. 빨리 결정하세요. 네. 질문 교수님이 있으면 항상 가끔씩 수업 들어오시기도 하고 뭐 예, 온라인이시니까 그러시게 예, 합니다. 저도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들 좀 하세요. 하실 분들 하시고 책을 한번 써보겠다고 하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 2달 뒤에, 6개월 뒤에 해보겠다. 6개월 뒤에 또 안 돼요. 만나도요. 또 안 돼요. 정말 제가 그게 안 3년 돼요. 전에 만났던 분이 똑같은 얘기 예, 하셨거든요. 안 돼요. 조금 책 좀 읽고 해볼게요. 근데 아직도 예. 만나면 아직도 더 근데 읽어야 되겠대. 그래서 제가 볼 때 근데 5년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무조건 들이대요. 저는 무조건 그냥 해고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행 그냥 저질러 본다는 게 제 어떤 저희 장점이기도 해요. 저는 무조건 들이댑니다. 그냥 강의도 그렇고 무조건 내가 딱 결정했으면 선택이 굉장히 빨라요. 자, 질문 한번 하세요. 여러분들 질문. 네네. 편안하게 그냥 목소리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 네, 드릴게요. 마이크 켜시고요. 예.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그냥 네네. 김영수 선생님 네. 네. 교육은 매주 토요일 9시 시작하시나요? 8시, 8시부터 몇 시까지요? 9시 반까지 1시간 반. 매주. 네, 매주 지금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그래서 제가 또 영상을 어차피 하나씩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비공개로 해서 그냥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게 또 해드릴 거예요. 우리 정택수 교수님 온들방에 올려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다른 아니야, 그건 분들이 안 다 돼요. 보면 안 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냥 이거는 수업 비공개로 해야 듣는 됩니다. 분들한테만 제가 공개하는 게 맞겠죠. 네. 이거 비공개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혹시 놓친 강의는 분명히 또 녹화본 드리고 네, 또 또 제가 그다음에 보강도 해드려요. 또 보강다고 1대1 멘토링 다 해드립니다. 네. 함께 가려고 하시는 거 함께 가려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꼭 함께 가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 책을 읽은 양이 적은데 네. 그렇게 실력이 없는데도 가능할지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아까 가능합니다. 우리 김현수 선생님이 필사를 지금까지 해오셨다며요. 저는 예.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오셨으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잘 쓰셔요. 그냥 네. 엄살이 엄살 잘 쓰십니다. 네. 예. 충분히 잘 쓰셔요. 능력 충분하신.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편안하게 그냥 예, 은 선생님. 선생님. 네, 저도 이제 그 마음에 드는 구절을 필사하고 이러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일기는 일기대로 또 따로 써요.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아까 필사 방법 하실 때 그 두 가지를 약간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책을 쓰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약간 그 자서전이나 약간 어떤 형태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필사하거나 써오는 그런 것들이랑 이렇게 연결 짓는 뭐 그런 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두 핵심이에요. 가지가 전 따로 놀아가지고, 네. 음, 그게 음. 그 기존에 그 일기 쓰는 거랑 책을 읽으면서 필사했던 거랑 합쳐져야만이 독자들이 좀 읽을 만한 게 되지. 그냥 우리 선생님의 일기만 쓰시면 그냥 일기신 거예요. 일기는 다른 분들 정말 유명하시지 않으면 일기에 관심을 안 가지죠. 음. 그러니까 책을 읽으셔야 된다는 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정말 좋은 문장을 내 일기 안에 집어 넣어놔야 돼요, 항상. 그런 그러니까 작업을 막 하셔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예.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네. 제가 이 책을 쓰고 싶어요. 저에 대한. 네. 근데 제가 읽는 책은 약간 되게 뭐 철학의 그냥 기본 이론책이라든지 뭐 네. 그런 걸 읽고 있어요. 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연결을 지어보라는 거죠.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알겠어요. 싹 다 가능, 연결시킬 수 있어요.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제 관련 도서라고 하는데 내가 쓰고자 하는 관련 도서가 동기부여라든지 관련 도서를 뭐 골라서 이왕이면 그 철학책 속에서도 어떤 문장이 마음에 들거나 내가 쓰고자 하는 소재를 거기서 내 찾아내서 내 걸 가져오는 거예요. 인용해서요. 음, 음, 지금 은 선생님이 철학에 관련된 책을 읽고 내가 쓰는 거는 이건데 전혀 아닌,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죠? 근데요, 뭔지 그거를 알아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 꼭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잘 네. 연결시킬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네. 예. 그렇게 이제 책 쓰기 집중하시다 보면 그렇게 와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침에 신문 6개를 보는데 그때 신문에서 제가 소재를 가져왔어요. 살림남자 쓸 때. 이게 내가 내 거의 관심거리들이 막 보여요. 어느 신문에서 보던 철학책에서 보던 간에 그거를 비슷한 걸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 8주 동안에. 어쩌면 그런 거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 그렇기도 하고, 이제 뭐 글쓰기라는 게 그래도 어떤 그 구성 방식이나 그래도 문장 하나라도 아까 뭐 이렇게 내 감정을 조금 넣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장면을 그냥 좀 묘사하는 방식이나 이제 예시를 보여주긴 하셨는데 네. 이제 제가 그냥 일기니까 그냥 제가 혼자 보니까 막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조금 더 출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죠. 다 그런 봐주죠. 글쓰기를 좀 봐주시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일기를 쭉 쓰셨으면 아까 말했던 정말 정말 좋은 온천이었다 이렇게 일기를 쓰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 꼭지에서 이 정말 좋은 온천이었다 한 문장으로는 안 돼요. 여기 조금 생각하셔서 묘사 한번 해보세요라고 미션을 네. 던져드리면 그렇죠. 고민하셔서 그때 온천 같은 거 한번 묘사해봐야지. 그러면 글이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거 되게 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훈련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프리라이팅하고 관찰하고 매일 몇 줄이라도 앞에 있는 대상을 묘사해보는 거는 계속 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8주 동안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무조건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좀 첨삭이 좀 되나요? 그렇죠. 혼자 첨삭은 보고, 제가 또 충분히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딱 저도 이제 한 3년 하다 보니까 글을 딱 보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첨삭해 줘야 될지 저분이 어느 정도가 조금 모자란지도 제가 이제 딱 들어오죠. 제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조금 바꿔 드리면 좀 약간 잘난 척하면 좀 많이 놀라세요. 이렇게 썼단 말이야. 내가 이런 글이 된단 말이야 하는 그 그렇죠. 반응을 보이십니다. 제가 뭐 좀 잘난 척하면 그래요. 막 이렇게 하시는 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바꾸시면 어떨까 딱 바꿔 드리면 작가님 이거 너무 멋있는데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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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좋아질 거예요.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네. 또 안 하셨던 분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혜란 선생님. 김혜란 선생님. 책 출간하는 데는 또 따로 드는 비용이 많아요? 아니, 그거 지금 없어요. 제가 목표하는 건 우리 책은 자비 출판이 있고 기획 출간이 있어요. 자비 출판은 책을 다 완성하셨더라도 출판사에서 나 한 100만 원, 150만 원 낼 테니까 책 출간해. 이게 자비 출판이고요. 제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우리가
출간기획서 샘플 온 거 6곡, 7곡지 써서 출판사에 투고해서 계약금 50만 원, 30만 원 또는 뭐 이렇게 계약금을 받고 책을 쓰는 그 루트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배우고 나면 자비 출판은 아무 힘이 안 드는 거죠. 돈 안 쉽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150만 원만 내면 책을 출간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런 목표로 가면 너무 쉽게 쓴다는 거예요, 책을. 전자책 30페이지 쓰는 것처럼. 그게 저는 조금 다르게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책을 좀 진지하게 한번 자기 분야를 쓰자라고 제가 주창해서 이번 강의도 이렇게 마련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느리고 좀 지루할 수도 있겠죠. 다른 데보다. 그러면 그 출판사 쪽에서 네. 퇴짜를 놓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퇴짜고요. 대부분 퇴짜인데 우리가 그거를 견뎌내는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정택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바로 또 다른 제하고 수업을 들었던 작년 7월인가에 수업하셨던 분은 6분 했는데 4분은 바로 계약하셨어요. 제가 그 출간기획서 조금 바꿔드리고 이렇게 조금 원고 좀 바꿔드리니까 바로 6분 중에 4분이 계약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손보면 계약할 확률은 확실히 높아지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기획 출판은 내 돈 들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 돈 안 들이고 내가 책을 쓰겠다는 거고. 아, 정말 이 책은 진짜 많이 팔리겠네. 출판사는 결국 돈이니까, 영업이니까. 우리 김혜란 선생님이 이 책 제목이 기획 출간기에서 딱 보니까 야, 이건 진짜 대박이야. 이거는 내가 출판사 미치지 않겠어. 계약합시다. 그럼 무료로 되고 계약금 50만 원,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하는 걸 지금 여러분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들일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좀 책이 대략 이 정도 좀 팔리게끔 여러분들 소재를 잘 써서 출판사에 아까 뭐 20군데, 50군데 출판사에 미끼를 던져놨을 때 그래 어느 출판사도 계약합시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진짜 잘 됐네 하가 출판사 계약에서 이제 그 출간까지 책임지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하는 걸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지금.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소재하고 팔주 과정만 잘 따라해 주신다면 출판사 계약이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렇게 그게 뭐 해주시면 가장 돼요. 기쁘죠. 네. 책 출간했을 때보다 출판사 계약했을 때가 다들 가장 네. 기뻐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네. 음. 네, 또 질문 전혀 말 안 하셨던 분들도 한마디씩이나 질문해 주시면 뭐 제가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냥 쭉 하면 뭐 맨 위에 유연옥 선생님 한마디 안 하셨는데 유현석 그냥 선생님도 아마 네. 잘 쓰실 거고 김지한 선생님도 잘 쓰실 거야. 우리 김혜란 허영선 선생님. 선생님이 벌써 입금을 하셨다네요. 아, 그래요? 김혜란 선생님 분명히 책 쓰십니다. 근데 정택수 교수님을 제가 봤기 때문에 알아요. 아니 제가 대략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유현옥 선생님 한번 말씀해. 네. 네. 아주 무료 특강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정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셔서 쏙쏙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바로 계약금을 예약을 하지 못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다른 게 예. 지금 준비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할 수가 아, 없어가지고, 그래요? 예. 신청을 할 수 없어서 죄송한 마음은 좀 들고, 선생님을 좀 더 일찍 만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예. 아쉽긴 하지만, 예. 어쨌든 또 정백길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 같은 센터 그룹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필사에 대해서 이제 시작 전에 여쭤봤을 때 정말 이렇게 저희가 그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정답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제가 그냥 좀 불러드릴게요. 그냥 한마디씩이라도 하라고. 하정화 선생님이 또 옆에 계시거든요. 제 화면에서는. 네. 답이 없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허영선 선생님. 네. 네. 오늘 강사님 강의를 듣고 네. 진짜 책이 쓰고 싶어졌어요. 네. 정말 임팩트 있는 강의였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책 제목을 이제 써보라 했을 때 새로운 일을 하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네. 제가 요즘 정말 새로운 일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이제 그 주변에서
직장 생활 하는 뭐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선배님 그거 하는 과정 좀 잘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나한테 좀 또 전수해 달라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해서 진짜 하나하나 그 준비해 가는 과정 정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하는 그거부터 그냥 쭉쭉쭉쭉 정말 매일매일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길라잡이도 한번 되어주고 싶기도 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그런 비전, 꿈, 희망 이런 것도 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책 제목도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새로운 일을 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주말에는 제 다른 그 상담 관련해서 집단 상담을 가기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해서 그게 자신이 없네요. 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죠. 네. 진짜 네. 꼭 쓰고 싶은데 아쉽네요. 그래도 해야 돼요. 네. 그래도 해야 돼요. 시작해 그래도 보세요. 잘할 그-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니요. 지금 화이팅. 그렇게 그 지금 시작하는 일에 어려운 점을 지금 노트해놓고 하시는 게 분명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도움되는 정보가 될 거거든요. 네. 네. 분명히, 네, 제가 볼 땐 좋은 책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완숙된 상태에서 책을 쓰면요. 초보자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그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 시작했을 때 잘 몰랐던 거를 이렇게 노트해 놓는 순간에 정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명히 메모는 네. 끄적거려 보려고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네, 우리 또 김지환 선생님, 네, 김지환 선생님. 김지환 선생님. 네. 저는 저는 자신이 있다고요? 아니 아니 저기 뭐야 작가님 강의 들을 때는 들으면서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이제 저는 왠지 책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책을 정말 별로 안 읽고 책 안 읽은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책을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네. 책을 쓰다 가족들이 놀랄 것 같은데요. 놀라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네. 놀라게 책을 해야 됩니다. 쓰시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요 지금 잠깐 가가지고 아들한테 가서 딱 얘기했더니 아들이 놀라는데요. 놀라게 해야지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이벤트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엄마도 했단 말이야. 이거를 내가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만들어 보라고요. 그러니까 네. 무에서 이런 것들이 저는 제가 재밌어요. 아들한테 엄마 이런 거 가지고서는 책을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언제까지 저기 결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바로 해요. 뭐 결정을 뭐 다. 토요일 전까지요? 네, 수업은 토요일이시니까 오늘 결정하시고 네. 하여튼 네. 오늘 결정이나 내일을 결정하나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거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뭐 눈빛이 빛나고 돈이 아까워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돈이라도 딱 해야 이거 아까워서라도 어떻게라도 내 결과물 내야지 돈 이게 낭비 안 모든 게 하지라는 그 생각까지 가셔야 돼요. 이게 책을 살까 말까 할 때 우선 사고 봐야지 책을 읽게 되는 거지. 그냥 책을 살까 말까 다음에 살까 또 잊어버려 이걸 잊어버려. 이 열기가 뜨거울 때 뭐 하는 거지. 그렇죠. 정말 그래.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막 그럴 게 아니라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 다름이 없어요. 내일 결정하나 모레 결정하나 그럼 점점 서서히 식어요. 식고 에이 뭐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하면 또 포기해.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또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 너무 정교하게 잘 말씀하시니까 아니 저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사람인지라 그렇죠. 그게 잘 결정이 안 되고 자꾸 또 식고 뭐 미루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김혜란 여러분들 선생님 안내는 제가 전화 한번 드릴 거고요. 네, 김혜란 선생님께 제가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전화 드릴 거고, 네, 제가 사전에 충분히 또 대화 나눌 거니까요. 네. 김혜란 선생님 주제 다 나왔어요. 주제 나왔어. 벌써 제가 이렇게 그래요? 한번 이미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듣고 싶어요. 예, 내일이나 제가 전화 꼭 드릴게요. 네. 예, 이제 제2의 정택수가 8주 만에 또 뭐가 멋지십니다. 예, 아니 벌써 감을 잡았어요. 내가 보니까 네네. 네, 다음은 그러면 이도현 충남 선생님 지금 한마디 안 네. 하셨는데, 네. 맞아 한번 해. 네네. 안 하신다고요?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김 돼 있는, 네, 우리 김 아니 선생님. 우리 김 교장 선생님 또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김. 예, 김 선생님 지금 혹시 근데 뭐, 지금 카메라가 안 켜지셔가지고. 네, 카메라 안 켜주셨네. 이분도 충분히 켜셨네. 있습니다. 네네. 네, 이분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교장 잘 교장 듣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교장 선생님 네. 이상 없으셔요. 아유, 저 작가님, 네. 말씀하세요. 네, 소리가 네. 소리가 잘 안 들리지? 어, 예. 예, 조만간 한번 뵙고 싶은데요. 네. 네. 좋습니다. 네네. 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좋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쓰셔야 될 분이니까 아마 쓰실 네네. 거예요. 그리고, 네, 최미경 최민. 선생님. 네네. 하시고 싶은 얘기나, 네, 느낌이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어우, 시간이 넘었네, 벌써. 많이 시간이 그러시네. 예. 김영순 선생님. 네. 네. 아마 거의 금영 선생님도 진짜 맞아. 이분도 우리 선생님 꼭 쓰실 수 있는 분인데. 네. 그런데 이번에 같이 했다가 제가 출간을 못하고 네. 다음 차수에 같이 또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그렇게 돼요. 영원히 제 계속 수업은 해드리는 거예요. 무료입니다. 네네. 음. 이번에 하셨다가 안 되셨던 분들이 6개월 뒤에 다시 듣고 계약하셨던 책도 있어요. 네, 출간하셨던 분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거죠. 이번에 들었는데 좀 잘 안 와닿는데 6개월 뒤에 다시 들으니까 또 좀 이게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계약하셔서 네, 출간하셨던 책도 있죠. 네. 네, 네. 궁금한 거 하나 또 생겨가지고요. 네네. 제가 쓰고 싶은 책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출판사에서 구미가 당겨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출간하기에 조금 적절한지, 네. 이 주제가 좀 네. 이렇게 그럴만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을 좀 품게 되긴 하는데. 네. 저도 일단은 네. 그 상황을 계속 객관적으로 봐드릴 거고요. 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어떤 느낌으로 어떤 소재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봤을 때 이건 좀 별로다라고 하면 같이 또 이야기해서 돌아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책이든 그 안에 컨텐츠나 내용이 예를 들면 책 쓰기 책도 하루에도 수십 권씩이 나와요. 너무 똑같은 책이지만 각자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책 쓰기 책이 계속 또 출간이 되거든요. 자기계발서 아까 교수님이 실행이 답이란 책 아마 조회해봐도 한 600권 이상 될걸요? 근데 또 맞아요. 교수님이 쓰시는 거 자기 삶을 녹여내서. 네. 그러니까 다 각자 다른 거예요. 같은 주제인 것 같지만. 그래서 은 선생님 충분히 이해 가요. 왜냐하면 이 정도 책이 출판사에서 매력적으로 느낄까? 네,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주제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셨나요? 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듣다가 맞아요. 까먹어가지고. 맞아요. 중요한 중요한 질문이야, 그게. 중요한 네. 질문이고 음, 결국은 내가 내 소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중성 있게 아니면 특화된 이런 사람들이 3, 40대 아줌마들이 읽어야 될 책이다. 50대, 60대 책이다든지 이게 내가 타겟 독자라고 하는데 타겟 독자를 정해서 내가 이런 소재를 쓴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팔리겠다. 출판사는 그래, 오케이. 50대, 60대 겨냥하겠다. 이게 아줌마들 겨냥하겠다. 이 책 괜찮다. 오케이, 계약합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타겟팅을 조금 이렇게 정해보기도 하고, 그럼요. 어쨌든 저만 읽을 건 아니니까 어떤 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같이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겟팅이 핵심일 수 있죠. 그렇죠. 이 책은 서울대 가는 법에 관련된 책을 쓰는데 서울대 관련된 사람이면 고 2, 3짜리 가정주부들이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타겟팅이 정해지면 이제 조금 더
그 써야 될 힘이 생기는 거죠. 소재의 힘이 좀 좁혀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제가 멘토링을 통해서 해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좀 잘하기 때문에. 그 맞아. 출판사들에서도 좀 네. 원하는, 그러니까 이 시류에 맞게 좀 네. 원하는 주제라든지 그렇죠. 선호하는 그런 분야나 영역이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아요? 있죠. 있죠. 당연히 있죠. 있죠. 지금 있습니다. 뭐 2, 3년 전만 해도 유튜브 원고 나한테 출판사가 연락 진짜 많이 와서 유튜브 원고 없냐고. 한참 유튜브 뜰 때 2, 3년 전만 해도 그게 시류인 거죠. 유튜브 원고만 있으면 그때 책이 다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유튜브 뭐 너무 많은 책들이 퍼져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류는 있지만 출판사에서 책 쓰기 책이 시류인가요? 책 쓰기 책 시류 아니고요. 실행이 답이다. 이게 시류 아니에요. 그냥 계속 누구나 실행이 답이다. 책 쓰기 책이다. 계속 나오지만 그게 그래도 또 이 사람도 쓰고 이분도 쓰고 계속 쓰는 거예요. 네. 너무 시류에 이야기하면 지금 시류는 대부분 인문학적인 거고 작년에 유행했던 50대 노자, 50대 읽어야 할 노자 이게 작년에 완전 유행이었거든요. 맞아요. 40대 읽어야 할 인문학 뭐 이런 걸로 되게 유행이었는데 뭐 그런 시류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책이 완성되고 원고가 완성되고 나중에 붙여져도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질문이 많네요, 제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좋은 다음에 질문이에요. 그러면 네. 허영선 선생님 혹시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그래, 네. 예, 거의 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네, 다른 분들 없으신가요? 추후에 또 뭐 이렇게 전화 네. 질문하고요. 마무리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자, 그러시면 오늘 그래도 열심히 또 다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정택수 교수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뵙고요. 하여튼 이번 기회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